연준과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엔 물가만 끌어올렸다. 거기에 더불어 경기 침체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래 목표인 물가 자체도 잡지 못하는 이 형국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는 모두 다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네, 사회 시간, 경제 시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네, 이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승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어떤 이제 케인즈가 말했던 그런 효과들이 되면서 경제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경제 악순환. 경제 선순환이 아니라 경제 악순환. 그 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시켜서 버렸습니다. 이것을 만든 것이 연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죠. 네. 그런데 이것의 효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1번 기준금리 인상.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자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각 주체마다. 이것은 개인도 있을 거고 기업도 있을 거고 생산자도 있을 겁니다. 이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품 가격에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죠. 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만큼의 제품 가격에 인상을 시켜야 된다. 판매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네, 집주인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 월세 부담.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세입니다. 주세. 네. 주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주세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서부터 되면은 이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거비. 당연히 물가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은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월세 주세는 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4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4번. 임금이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 증가되고 제품 가격, 내가 받은 월급으로는 이 제품을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 가격 올라갔는데 왜 임금이 안 올려주냐? 임금 인상 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 70년대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어디 있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차원적이다는 거고, 매스미디어 발달, 인터넷 발달,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사회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90 넘은 할아버지도 매일 지금 스마트폰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물가 어떻게 되는가, 기준금리 어떻게 되는가, 내 집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즉각 우리가 기준금 인상은 물가에 반영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준금리 인상은 세 가지의 악재를 만들었다.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 물가 인상이죠. 물가 급등을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상이.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게 경제를 한번 살려보려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다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위기 속에 경제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하면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경기 침체까지 가져오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순환이 없다는 거예요. 악순환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유명한 데가 여러분들 아시는 S&P, 무디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무디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만 붕괴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았냐? 물가를 못 잡게 돼 있죠. 지금은 안 잡히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까들 보셨던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 그리고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렇게 잘 나가는 뭐 CS라도 지금 4조 원의 인수가 됐죠. 헐값에. 경쟁사 인수에 154조 원이 특혜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UBS 워버그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헐값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네, 그래서 뭐 이런 대형 투자은행 IB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인수해 가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200개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 시 또 뱅크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금리 인상 시.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를 인상시킨다. 자, 이것은 굉장히 물음표를 던져줄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했던 3종 세트. 금리 인상이 물가만 끌어올렸고 금리 인상이 지금과 같은 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키고 있고 어떤 은행들이 지금 앞으로 또 파산할지 몰라요. 세 번째,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경기를 이제는 또 파산 이제 침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 속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자, 효과가 아무도 없는 금리 인상. 정치권은 은행 사태 이제 서로가 이제 공방이 터지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공방이 터질 수밖에 없고 바이든 누구 책임이냐? 바이든 향할 수밖에 없고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누구? 파월 아니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는데 네가 잘못됐다. 내탁 공방이라고 하죠. 내탁 공방만 계속 지금 보내면서 지금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은행들은 또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FED, ECB 지금 6개 중앙은행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지금 달러 공급한다고 그래. 이 돈 풀기 한다는 거죠. 돈 풀기. 여러분들 이게 돈 풀기예요. 돈 풀기가 지금 뭐 은행 광고를 하면서 예? 뉴스 광고를 하면서 돈 풀기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돈 풀기인 겁니다. 지준율을 내리고 네. 이런 조치가 지금 적극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서 돈 풀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만 주고 네, 정말 선순환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 금리 상황에. 자, 이것도 천천히 올렸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하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준 못 믿겠다.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연준 못 믿겠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못 믿겠다. 믿음이 갑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어디로 쪽으로 가겠습니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파산 조사 요구를 한다 그러고 연준은 이제는 모든 신뢰가 다 떨어졌다. 결국에는 뒤에 있는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연준 그리고 그 뒷 배경이 의심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한 개인, 한 주체에 의해서 시장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 왜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것인가? 연준과 한국은행은 후에 결국에는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